메타 코칭 TV 장세훈, 김재원, 김정학 코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제 학부모님께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긴 하대요. 그리고 뭔가 숙제를 하긴 한대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시간 대비해서 결과물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왜 그러는지, 공부를 하려고도 하고 앉아 있는데 별로 양이나 질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고민이십니다. 아마 학생들도 본인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많이 앉아 있는데 왜 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우리 코치님, 그러면 네. 그런 아이들은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도 본인의 집중력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집중력이요? 네네. 오. 그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어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시간을 앉아있는데 10분어치나 20분어치밖에 못한다면 학부모로서도 고민이고 아이들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집중력의 문제가 단순히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뭐 때문에 그러지? 뭐 상당히 많은 어머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의 원인이 그런 단순하게 한 가지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이해하면은 그 집중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근데 실제로는 1시간 앉아있는데 10분어치밖에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반대로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은 10분 앉아 있어도 1시간어치의 공부를 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그럼 있잖아요. 맞나요? 약간의 욕심이고요. 최소한 10분 앉아 있어서 1시간어치는 못할지언정 1시간 앉아 있으면 1시간어치를 하고 2시간 앉아 있으면 2시간어치를 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5가지가 뭐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 마음. 두 번째는 몸의 문제. 몸. 세 번째는 자기 관리의 문제. 자기 관리. 네 번째는 인간 관계의 문제. 마지막 5번째는 메타인지의 문제.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문제.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일단 힘이 없으니까 힘의 우위에 엄마가 있을 때, 부모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책상에 앉아 있지만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 눈에 보일까요? 공부하는 척. 공부하는 척 하겠죠. 책상에는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공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문제는 동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면, 마음이 깨져 있다면 그 아이는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몸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 굉장히 좋은 상태로 앉아있지만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있는데 전날 밤을 샜다, 게임하면서 밤을 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피곤하죠.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몸이 강의를 들을 만큼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면, 몸에 독소가 쌓이면 그 문제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몸의 문제 몇 가지 원인들을 찾아보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는 자기 관리의 문제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어요. 시간도 재산이고 돈이나 언어나 태도 또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시간 관리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이제 시간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가 집중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보다 힘에 우위에 있지 않죠. 어머니가 보통은 우위에 있는데 아이들은 어머님들에게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나 그랬을 때 불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힘의 우위에 있는 엄마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항을 하고 싶은데 반항하면 또 다른 벌을 받거나 이렇게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뭐 좋아할까요? 공부하는 거. 네, 공부하는 거, 집중하는 거 좋아하겠죠. 네. 그럼 반대로 집중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것으로 이제 반항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엄마와만 맺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여러 관계도 있습니다. 뭐 형제 간의 관계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 또 친척이나 사회,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 세상과도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그 여러 관계들이 좋지 않으면 그 관계들 때문에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고 눈치 보느라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빠져나간 만큼 집중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지의 문제예요. 보통 이제 고등학생의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지력의 문제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텍스트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휘력이 떨어진다든지 이해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읽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핵심을 잘 찾는 능력이 없다든지 그것을 보통은 이제 문해력 혹은 독해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단위 시간당 공부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마음의 문제, 두 번째 몸의 문제, 세 번째 자기 관리의 문제, 네 번째 인간 관계의 문제, 다섯 번째 메타인지의 문제. 이 5가지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할 거고 어떤 아이는 인간관계나 메타인지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겠죠. 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마치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왼쪽 다리를 계속 긁으면서 왜 시원해지지 않지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네.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되죠? 시원해지지는 않고 피만 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네. 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나씩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고 뭐 집중력이 좀 낮다 하면은 그냥 모르시잖아요. 그냥 왜 그럴까 하는데 이제는 한 5가지 중에 한두 개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우리 아이 그렇죠. 좀 피곤한가? 즉 체력이나 뭐 몸 관리가 안 됐나? 뭐 혹은 엄마랑 뭐 사이가 안 좋은가? 이건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마음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하고 네. 엄마랑 사이가 좋으면 좀 하겠지만 사이가 안 좋으면 나 안 해. 엄마 말 안 들어 뭐 할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니까 있고. 반항을 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정말 이렇게 체크해 볼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그 항목들마다 어떤 해결책을 또 맞아요. 코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때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이 5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 원인들마다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 5가지 원인 각각의 해결책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꼭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